1장 우리는 왜 불안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마주합니다. 때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하지만 감당하기 버거워서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드는 문제들에 대처하면서 끊임없이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연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능 지수가 높다고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풀어가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씻고 정리정돈하는 생활 습관에서부터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습 능력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연관된 일들을 스스로 관리하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인생의 문제도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습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문제들을 관리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험을 반복하고 그것은 다시 자신감과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감각은 삶의 향방을 가를 만큼 중대한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건강, 성, 돈, 명예, 죽음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5가지 중에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가장 고민일 것이고 애정관계에 있는 사람은 연인이나 배우자 문제로 고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은 돈 문제로 힘겨울 것이고 사회적 지위나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한 사람은 그 문제의 연연에 고민이 끊이지 않겠지요. 심각한 질환을 앓거나 노년에 접어든 이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압도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큰 고민입니까? 무엇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나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가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편합니다. 건강, 성, 돈, 명예, 죽음 외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민거리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대인관계, 인간관계이지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친한 친구, 매일 대하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다른 종류의 문제들보다 우리를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게 합니다. 믿고 지지하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혼란을 겪게 되죠. 이에 대한 고민도 큽니다. 이는 돈, 명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직업으로서의 일을 통해 자기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탓하기도 하죠. 요즘에는 외모도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는 고민거리입니다. 대개 남자는 건강한 근육질의 몸, 여자는 날씬한 몸매의 아름다운 얼굴과 피부를 갖기 위해 헬스, 다이어트, 피부 미용 등에 투자하고 성형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외모 지상주의가 성행하면서 외모에 대한 고민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술, 담배, 게임, 폭식, 마약 등 중독에 이른 습관들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매번 실패해 자괴감만 깊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들도 있지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내 안에서 나를 계속 잡아 끌어내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력감입니다. 자신이 꼼짝없이 갇혀있는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느낌, 가슴의 열정은 식은 지 오래고 아무리 발부둥 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불안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현재의 나보다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꿈꾸며 도전합니다. 이를 잘 해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하고 실현하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는 희망하지 않고 도전도 포기합니다. 난 여기까지야 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계 짓고 그 안에 자신을 유폐시켜 버립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거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만들고 단절을 선택한 것은 자기 자신임에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자신을 안전지대에 가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까지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하하고 학대합니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의식에서는 너는 멍청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가치없는 인간이야. 하면서 자신을 윽박지릅니다. 자기 혐오와 학대가 심해지면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망과 분노의 에너지가 자신을 향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향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단절되는 현상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확산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정신적 위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풀 해법의 하나로 우리나라 고유의 심신수련법과 현대 뇌과학을 접목한 브레인 명상을 제시합니다. 브레인 명상은 뇌의 심부에 위치한 송과체라는 부위에 주목합니다. 솔방울 모양의 뇌 분비선인 송과체는 뇌의 중심부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호흡, 맥박, 혈압 등 중요한 생명 기능을 담당하는 뇌간의 상단부 뒤쪽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송과체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고양된 정신, 궁극적인 삶을 상징하고 일명 제3의 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브레인 명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이 명상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브레인 명상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이를 통해 나도 변화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와 희망을 품고 브레인 명상을 시작해 보기를 권합니다. 2장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자기와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하면 어떤 이는 나는 아닌데,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데 라며 선뜻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나 절망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가요? 자기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나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이나 불안감이 계속 올라오나요?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무기력하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나지 않나요? 마음이 공허하고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나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식, 술, 도박, 마약, 섹스 등 일시적 쾌락에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주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점점 더 무관심해진다고 느끼나요?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지는 않나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나 살면서 종종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사고 습관이나 생활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경우인데, 이는 자기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 자신과의 연결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동서고금의 철학이 규명하고자 한 이 화두를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서 어떤 답이 들려오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내 이름이 나입니까? 나의 외모나 생각, 감정, 경험, 지식이 나입니까? 사회에서의 지위, 직업, 소유물이 나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현재 나에게 속한 것일 뿐 나는 아닙니다. 이름이나 지위 같은 꼬리표를 떼고 지식이나 관념 없이도 존재하는 본래의 참나를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성취한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집니까? 사람들은 대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적절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심오한 면을 탐구하는 철학자나 사상가도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누구든 적어도 한 번쯤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책을 뒤적여 보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마침내 시원한 답을 찾았나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 질문은 한가한 사람들이나 한 것이라고, 그런 것 따지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하는 이들도 주변에 꽤 있었을 겁니다. 어느덧 질문하기를 멈추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일에 쫓기다 보면 순식간에 시간이 수십 년 흐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정말 괜찮았던 걸까요? 나와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고 할 때 그 나는 진정한 나, 참 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참 나와 연결되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외로움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 모든 문제는 참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참나와 연결이 끊어진 데서 비롯합니다. 참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필요한 것, 욕망하는 것은 끝없이 많지만 인생의 길을 그 방향으로 내고 싶을 만큼 간절한 무엇이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인생의 목표를 세우거나 방향을 정하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목표도 방향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가야 할 때 붙잡게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입니다. 사회 통념이란 것이 등을 떠밀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던 사람이 문득 허망함에 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막 꿈에서 깼을 때처럼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죠. 절망적인 기분이 드는 이때가 바로 참나의 메시지가 도착한 결정적 순간입니다. 왜 이러고 사나 싶은 허망함에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면 참나의 메시지를 점차 더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나와 연결되면 생각, 감정, 욕망에 끄달리고 외부 자극에 시달리며 겪어야 했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밝은 의식이 열립니다. 나와의 연결이 끊어졌다고 할 때의 나는 의식뿐 아니라 몸을 포함합니다. 내 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몸은 아주 정직하고 민감해서 자신의 상태를 항상 알려옵니다. 다만 내가 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감정과 욕망의 에너지가 강할 때 특히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을 하거나 설탕이 잔뜩 든 음식을 몸속에 마구 집어넣습니다. 스트레스의 괴로움을 보상하기 위해 몸이 그런 음식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아니라 감정이 원하는 것입니다. 몸은 밖에 나가서 산책하기를 원하지만 욕망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리모컨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과 욕망에 따라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습관이 계속되면 마침내 몸에서 이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이조차 외면하면 점차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몸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 몸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몸과 소통하며 연결을 잘 유지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도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는 정확하게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이 공허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커집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나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가 다른 모든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죠. 일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정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오래지 않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그 원인이 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이나 직장을 바꿔보지만 대개는 같은 상황을 반복합니다. 열정은 주입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와 깊이 연결하지 않으면 열정의 온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와 연결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일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신이 나겠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일을 하는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참나와 연결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이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수단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원인과 해법이 결국은 나 자신과의 연결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나와 연결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허상들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존재로 우뚝 서 있는 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나를 만나야 합니다. 그 나와 연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롭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참 나와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책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나와 연결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3장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진짜가 있다.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감각과 의식이 온통 외부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대부분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보이는 세계의 정보입니다. 그 중에 특히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무수한 정보가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시각을 완전히 차단한 채 하루를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종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시각의 차단은 마치 세상과의 단절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식은 온통 눈에 보이는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사물, 사람, 자연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모든 것이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세계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지배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즉, 나와 타인, 나와 세상, 나와 자연이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이 우리의 에고와 만나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질까요? 나는 혼자다. 세상은 위험하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느낄 겁니다. 이러한 의식은 사람들을 저마다 생존 게임에 몰두하게 합니다. 게다가 광고와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를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빠지도록 끌어당기는 힘은 또 얼마나 센가요? 군침 도는 음식, 멋진 옷과 장신구, 고급 자동차, 신형 스마트폰 등은 우리의 마음을 온통 바깥 세상에 빼앗긴 채 살도록 부추깁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더 반짝이고 멋진 것들을 구매하고 겉모습을 바꾸는 데 여념이 없게 만듭니다. 보이는 세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어느덧 우리 삶의 중심 가치를 꿰어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 가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돈, 성공, 경쟁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물질적이고 외적인 가치 체계에 길들여져 우리는 점점 참나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우울증과 무기력,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은 더욱 늘고 세계는 여전히 경쟁의 속도를 올리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주체적인 삶을 원한다면 외부로 쏠려있는 의식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깨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란 무엇일까요? 보이는 세계는 오감을 통해 인지되는 세계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이지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오감을 넘어 또 다른 감각으로 인지하는 세계입니다. 의식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의 바탕이며 모든 변환이 일어나는 근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우주가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것입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이는 허공뿐 아니라 단단하고 조밀해 보이는 물질까지도 궁극적으로는 모두 에너지입니다. 어떤 하나의 물질을 더 미세한 차원으로 쪼개고 또 쪼개면 남는 것은 오로지 순수한 에너지뿐입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제로는 동일한 에너지의 서로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만물의 원료는 같은 에너지이지만 에너지의 진동수에 따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진동수가 느린 에너지로 구성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에너지 진동수가 아주 빠릅니다. 가령 우리 육체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느리지만 정신, 의식의 세계는 빛처럼 빠른 진동수를 가졌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에너지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전통 의학에서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는 우주 본연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근원적인 에너지와 다시 연결하는 것이 브레인 명상의 아주 주요 목표입니다. 이 근원적인 에너지와 다시 연결하는 것이 브레인 명상의 주요 목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기와 연결이 끊어진 데 있다고 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까닭은 분리와 단절이 특징인 보이는 세계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아무리 해법을 찾기 위해 애를 써도 분리와 단절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성이 바로 연결과 합일이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면 정신과 물질, 나와 타인, 나와 자연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장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리의식을 뒤로하고 연결과 합일의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에 집중되어 있던 나의 의식을 나의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의식의 작용은 정말로 신비합니다. 의식이 작아질 때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꽉 닫히다가도 커질 때는 온 세상을 다 품을 만큼 한없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무한하게 변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마음의 특성을 활용하여 더 크고 높고 밝은 의식으로 고양시킴으로써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창조든 그 시작은 의식의 세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친구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기 전에 친구에게 감사를 표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죠. 아무리 즉흥적으로 떠난 여행이라도 그 행동 전에는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이나 충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생각이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물질화하고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힘은 누구나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장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뇌에 그러한 기능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사용법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의 몸과 의식,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이 있다면 아주 유용하겠지요. 이 책에서 만나게 될 브레인 명상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연결과 합일의 우리 본래의 성품입니다. 연결과 합일은 우리 본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렵게 습득해야 하는 새로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연결과 합일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가면 됩니다. 브레인 명상의 목적은 이 확연한 진실을 단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그러한 연결과 합일의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분리감이 훨씬 적었습니다.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이 안전하게 느껴졌고 그 어떤 걱정도 없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놀 때 마냥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따스한 햇살, 싱그러운 꽃과 나무, 하늘을 수놓은 별빛과 교류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연결감과 충만함이 우리 가슴에 가득했지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그 연결감과 충만함은 점점 줄어듭니다. 뭔가 부족하고 외롭고 허전하며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가슴 속에서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타인이나 환경과 구별하여 개별적인 존재로 느끼는 감각이 점점 더 커지면서 서로 경쟁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세상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길들어 갑니다. 연결과 합일의 본성과 상반된 이 세상의 속성은 우리 안에 큰 괴리를 일으킵니다. 그 간극은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 외로움, 불안, 우울, 혼란, 두려움, 절망의 발단이기도 합니다. 분리와 단절이라는 의식 속에서 계속 괴로워할 것인가, 연결과 합일의 의식으로 평화와 안정을 찾을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며 이것이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느껴질 겁니다. 자신의 가슴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참나 본성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의 본성은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합니다.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 밑바닥에는 본성의 불씨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불씨를 바라봐 주세요. 불씨가 커져서 삶의 길을 비추는 환한 빛이 되어줄 겁니다. 4장 성장의 길을 안내하는 몸의 지도. 브레인 명상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고유의 심신수련법 선도에서는 우리의 삶을 영혼의 여행으로 보았습니다. 태어남부터 삶, 죽음, 그 이후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을 영혼이라고 본 것이지요. 또한 영혼이 성장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안내하는 지도가 우리 몸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지도에는 세 개의 궁과 세 개의 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도 요가의 차크라 시스템과 유사한 이 지도에는 영혼의 탄생과 성장, 완성에 대한 독특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 세 개의 궁과 세 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잠시 머물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이곳이 세 개의 궁 중에 첫 번째 궁으로 땅의 궁을 의미하는 지궁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태아는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한 태아의 몸이 자랄 때 영혼도 함께 성장합니다. 아기가 세상으로 나올 때 통과하는 모체의 산문은 세 개의 문 중 첫 번째 문입니다.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옥문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으로 나오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지문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육체를 빌려 이 세상에 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떤 소망이 있어 이 땅에 왔을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번 여행을 선택한 것일까요? 자신의 존재를 육체만이 아닌 그 안에 깃든 영혼으로 인지할 때 이 물음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업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요. 전생이라는 개념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저마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부자가 되지 못했거나 더 호의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참 나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 것이지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자기 자신과 진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적인 세계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가슴 깊은 곳에는 우리의 영혼이 삶의 더 높은 의미를 향해 나아가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만족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허하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삶을 즐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참나를 깨우침으로써 진정으로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나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곳을 인궁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두 번째 궁입니다. 가슴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가슴이 편안한가요? 답답한가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어떤 느낌이건 그것이 현재 여러분 영혼의 에너지 상태입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들기를 원합니까? 따뜻하고 충만해지기를 원하나요? 가볍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나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에너지는 자유롭고 가벼워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합니다. 기쁘고 평화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상태를 갈구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특성입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위축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넓게 확장되고 싶어 합니다. 어둡고 무거운 상태로 있고 싶어 하지 않지요. 영혼의 에너지가 추구하는 이러한 변화를 영혼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의 에너지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에너지를 성장시키고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빛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의 빛입니다. 신성은 다양한 영적 전통에서 생명의 근원, 신, 하나님, 하늘, 천국, 열반, 우주의식, 상위자, 상위의식 등으로 불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영혼은 우주의 본성인 신성을 만나기를 애타게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본성이 나의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엄마를 찾듯 우리의 영혼은 우주의 본성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선도에서는 신인 하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정체성인 영혼의 에너지가 신성의 빛을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인성과 신성이 하나를 이루는 신인 하빌, 이것이 선도 수련이 이루고자 하는 지고지순한 상태입니다. 신인 하빌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의식을 통해 일어나는 명확한 에너지 현상입니다. 가슴에서 확장된 영혼의 에너지가 머리로 올라와 신성의 빛과 합이라는 체험을 브레인 명상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에너지와 신성의 빛이 만나는 곳인 뇌를 천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거하는 궁이라는 뜻이죠. 영혼과 신성이 만남으로써 외로움과 불안함이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감각을 지닌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물이 끓는 것이 보편적인 에너지 현상이듯 영혼의 에너지가 신성의 빛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에너지 현상입니다. 물을 끓이려면 열을 계속 가해야 하듯 가슴에 있는 영혼의 에너지가 신성이 있는 천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혼의 에너지를 계속 성장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 더 긍정하고 더 포용하고 더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천궁으로 올라갈 때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 부분에 위치한 영혼의 문, 혼문입니다. 두 번째 문인 혼문을 통과하려면 영혼의 에너지가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 구원에 이르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아주 순수한 에너지 상태일 때 혼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문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정수리에 있는 천문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문이라는 뜻의 천문은 하늘의 에너지인 천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백회라는 이름의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아기의 정수리는 말랑말랑하고 심장의 박동에 따라 위아래로 들썩입니다. 아기 때는 머리뼈들이 서로 완전하게 연결되지 않아서 천문으로 천기가 쉽게 들어오지만 성장해서 두개골이 닫히면 천기와의 연결도 약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천문을 잊고 살지만 명상이나 에너지 수련을 통해 천문이 열리면 하늘의 생명 에너지가 천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문은 우리가 천기와 연결되고 우주의식과의 합의를 체험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다른 사람의 정수리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고 누워있는 사람의 정수리 쪽으로는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천기와 천문에 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생활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요. 천문은 죽음의 순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우리 몸이 죽음을 맞는 순간 천문을 통해 빠져나가 하늘의 에너지와 하나가 됩니다. 이를 선도에서는 하늘이 된다는 의미로 천화라고 합니다. 천화는 영혼의 완성을 의미하는 최고 단계의 죽음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성장하고 마침내 완성에 이릅니다. 선도 수련의 요체는 하늘처럼 밝고 환한 의식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 밝고 환한 에너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완성에 이르는 이 같은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보이는 세계만을 놓고 보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 와중에 몸의 욕구와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자충우돌하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중심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일종의 여행 코스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마다 이 세상에 와서 배우고 깨우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유독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늘이 마련해 준 특별 수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영혼이 성장하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을 맛볼 수도 있지만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부딪힘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부딪혀야 불꽃이 일어납니다. 부딪혔을 때 오는 고통이 두려워서 웅크리고만 있다면 영혼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영혼은 고통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합니다. 기쁨이든 고통이든 두 팔 벌려 모두 끌어안으세요. 나에게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 세상과 부딪히며 그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는 내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 내 몸과 영혼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하고 특별한 기회이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미션을 품고 이곳에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영혼의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소중한 길벗이고 도반입니다. 5장 연결을 위한 수행의 전통. 선도에서는 세 개의 궁과 세 개의 문으로 구성된 영혼 완성의 지도와 함께 그 지도를 단계별로 직접 체험하고 완성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원리와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선도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3일 신고에 담겨 있습니다. 3일 신고는 하늘, 신, 하늘나라, 세상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 부분에서는 지감, 조식, 금촉이라는 세 가지 수행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행법 지감은 감정을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6가지 감정인 기쁨, 두려움, 슬픔, 성냄, 탐냄, 싫어함, 희, 구, 애, 노, 탐, 념, 이 6가지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수련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이성과 분별력을 잃기도 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이나 행동을 나중에 크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나 지금 엄청 화났어 라고 말할 때 화가 나 있는 감정이 나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덮칠 때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보면 그 감정이 곧 나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순간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때 본래의 나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감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의 에너지로부터 자신의 참나를 분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지감입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 기운을 느끼면서 감정을 그치는 지감 수련법은 7장에서 안내합니다. 두 번째 수행법 조식은 숨을 고른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 있을 때 숨을 어떻게 쉬는지 떠올려 보세요. 짧고 거친 숨을 몰아쉴 겁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되어 있을 때의 숨은 어떤가요? 천천히 길고 편안하게 호흡하죠. 숨은 그 사람의 기운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3일 심고에는 호흡에 따른 기운의 상태를 6가지 왕성한 기운, 막힌 기운, 찬 기운, 뜨거운 기운, 마른 기운, 습한 기운으로 분류합니다. 사람마다 기운의 특성이 있습니다.
차고 습한 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뜨겁고 마른 화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 기운이 많으면 생각과 걱정이 많아 기운이 무겁고 정체되기 쉽습니다. 화 기운이 많으면 열을 참지 못해 화를 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 기운이나 화 기운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 기운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면 융통성과 친화력으로 나타나고 화 기운은 열정과 활력으로 나타납니다. 부족한 기운은 채우고 과한 기운은 덜어내면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기운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호흡, 바로 조식입니다. 화가 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후 하고 숨을 길게 내쉬죠. 방법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과한 감정의 에너지를 날숨을 통해 배출하는 것이죠. 이렇게 숨을 고르다 보면 서서히 감정이 가라앉고 본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갑니다. 숨 고르기를 통해 맑은 에너지를 자신의 몸에 계속 불어넣음으로써 활력을 높이고 밝은 의식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행법 금촉은 자극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3일 신고에서 이르는 6가지 자극은 소리, 빛깔, 냄새, 맛, 음탕함, 만짐, 성색, 취미, 음조입니다. 이러한 자극은 우리의 의식을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말하면서 끝없이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나와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에 집중된 의식을 나의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금촉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면에 집중하기라고 할 수 있죠. 지감, 조식, 금촉 이 세 가지 수행법을 3일 신고는 망상을 돌이켜 참회에 이르는 법이라 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에게 망상을 일으킵니다. 모든 것이 분리되고 단절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요. 그러한 의식은 우리 안에 허상을 만들고 그것을 쫓게 하며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감정을 그치고 숨을 고르고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망상의 이미지가 사라지면 새로운 내면의 눈이 열리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일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브레인 명상에서 자기와 연결을 회복하는 과정은 다음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몸과 연결하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내 영혼과 연결하기이며, 세 번째 단계는 신성과 연결하기입니다. 내 몸 안에 집중해서 참나를 찾고 작은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 큰 나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이 3단계는 앞서 소개한 선도의 3가지 수행법인 지감, 조식, 금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연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의 외부의식을 밝히고 탐구하는 작업을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 세계가 차츰 이해되고 밝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그것을 흔히 제3의 눈 또는 영안, 전시안, 모든 것을 보는 눈,
눈이라고 합니다. 선도에서는 하늘의 눈이라는 의미로 천안이라고도 하고 마음으로 보는 눈인 심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눈은 육체의 눈과 같은 개념이 아닌 밝은 의식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주로 집중되어 있던 의식에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흐름과 이치를 통찰할 수 있는 의식으로 부양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마음의 눈, 해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넓고 깊고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그 현상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세계만 봐서는 나와 사람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이면에서 작용하는 의식과 에너지의 작용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의식과 에너지가 먼저 작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그 의식과 에너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브레인 명상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을 통해서 느끼는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그 세계를 탐구하고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에너지이고 마음, 의식이란 그 마음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려면 그 실체인 에너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몸 안에 생체 에너지가 잘 순환해야 하고 마음을 밝게 하려면 무겁고 어두운 에너지를 정화해야겠지요. 이러한 이치와 방법을 터득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단순 명쾌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사가 자연의 이치에 따를 때 부작용이 없듯이 브레인 명상도 자연의 순리를 따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 몸도 의식도 자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그 이치대로 행하여 우리 안에서 자연의 생명 현상을 최대한도로 발현시키는 것이 브레인 명상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몸과 뇌에 원래부터 탑재되어 있는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이치와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3개의 주요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에, 두 번째는 가슴에, 세 번째는 뇌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3개의 궁, 지궁, 인궁, 천궁, 이 바로 이 에너지 센터에 해당됩니다. 궁은 공처럼 둥근 형체를 뜻합니다. 이 말의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여기에는 응축된 에너지가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복부에 있는 에너지 센터는 하단전, 가슴에 있는 에너지 센터는 중단전, 뇌에 있는 에너지 센터는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3개의 에너지 센터가 우리의 몸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동합니다. 먼저 아랫배에 있는 하단전을 느껴보세요. 하단전은 배꼽에서 5cm 정도 아래 지점에 있는 기해혈이라는 곳에서 복부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 아랫배 중앙에 있습니다. 하단전의 에너지의 이름은 정입니다.
정에너지는 붉은색을 띠고 성질은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단전이라는 화로에서 붉게 타오르는 불씨가 따뜻한 열과 빛을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정에너지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몸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 복부를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이곳 하단전이 육체의 생체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에너지의 상태를 판별하는 기준은 후박, 충만함과 희박함, 후박의 정도입니다. 정에너지가 충만하면 에너지의 중심부인 아랫배가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며 활력이 넘칩니다. 또 전신의 기혈순환이 잘 되어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과 발까지 따뜻합니다. 몸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소화계나 생식계가 약하고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하단전의 에너지가 약해서 아랫배가 찹니다. 손발이 찬 이유도 아랫배의 따뜻한 에너지가 멀리 손끝 발끝까지 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정에너지가 충만하지 못하면 전신의 에너지 순환과 활력 또한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브레인 명상의 첫 단계는 정의 기운을 충만하게 해서 몸의 중심인 하단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를 가리켜 정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브레인 명상의 내 몸과 연결하기 과정입니다. 가슴에는 중단전이라는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중단전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브레인 명상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중단전은 양유두 중간 지점에 있는 중완혈을 중심으로 가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단전의 에너지 이름은 기입니다. 기 에너지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편안한 온도로 노란색의 에너지로 표현됩니다. 기 에너지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은 에너지의 청탁입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맑고 순수하고 성숙할수록 좋습니다. 에너지 상태에 따라 가슴이 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가슴의 기 에너지가 맑아지기도 하고 탁해지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영혼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영혼과 감정이라는 두 가지 성질의 에너지가 공존합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사랑과 연민 같은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감정의 에너지는 좀 더 가변적입니다.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 되면 영혼의 평화와 평정심을 갖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수양과 수련이 필요하지요. 미움, 분노, 시기, 불안과 같은 감정은 탁하고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또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흥분하면 역시 마음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서적인 혼란은 우리의 가슴에서 영혼의 에너지와 감정의 에너지 간의 주도권 싸움을 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활성화될수록 감정의 에너지가 줄어들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의 에너지가 주도권을 잡으면 영혼의 에너지는 위축되죠. 우리말에 기가 죽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슴의 기 에너지가 위축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기가 살아났을 때는 자신감과 생기가 넘치고 기가 죽으면 온갖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에너지 쟁탈전에서 우위를 점령한 감정의 에너지는 영혼의 에너지를 점점 위축시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감정의 에너지가 영혼의 에너지를 장악하면 우리는 어느덧 감정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기가 죽어있는 나의 영혼의 에너지를 살려내고 영혼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브레인 명상의 두 번째 단계, 내 영혼과 연결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슴에 있는 중단전이라는 에너지 센터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중단전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가슴의 에너지가 어른스러워진다는 뜻인데, 이는 감정의 에너지를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단전의 정에너지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중단전의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개 하단전이 충만해 몸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더 열리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충이 되면 기장이 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전 단계의 에너지는 그 다음 단계의 에너지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중단전의 활성화된 영혼의 에너지는 상단전의 에너지 활성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가슴에 있는 활성화된 영혼의 에너지가 머리로 올라가 상단전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깨우게 됩니다. 그것을 신명이라고 합니다. 신의 에너지가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신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정충을 통해 하단전의 생체 에너지가 강해지고 기장을 통해 중단전의 에너지가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상단전의 에너지가 밝아집니다. 이것이 정충기장 신명이라는 인체 에너지 발달의 원리입니다. 브레인 명상은 이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우리 몸과 의식의 에너지 체계를 전체적으로 활성화합니다. 단계별 준비 과정 없이 곧바로 상단전 수련으로 간다든지 하면 머리로 갑자기 기운이 몰리면서 오히려 에너지의 균형을 해치게 됩니다. 이상적인 에너지 균형 상태는 머리는 시원하고 복부는 따뜻해야 하는데, 머리에 기운이 몰리면 균형 상태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에너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뜻해야 할 복부는 차가워지고 시원해야 할 머리는 뜨거워지지요. 그래서 머리에 심한 압력감이나 두통, 현기증, 메스꺼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영이나 환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명상 수련을 시작할 때 겪을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특히 하단전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단전의 에너지를 강하게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단전의 충만하고 안정된 에너지는 위에 떠있는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닫혀의 역할을 합니다. 중단전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혹 감각이 예민한 사람 중에는 준비 과정 없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 오라나 전생이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전의 에너지가 순수하지 못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을 갖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능력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가슴의 에너지가 순수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있는 감정의 에너지를 먼저 정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뇌에는 상단전이라는
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과체는 이 상단전 에너지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상단전의 에너지 시스템은 뇌의 중심부인 뇌관과 송과체를 비롯해 머리에 있는 여러 가지 혈자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단전 에너지의 이름은 신입니다. 신에너지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방법은 에너지의 밝기, 명암입니다. 의식이 밝다 또는 의식이 어둡다 라는 말은 신에너지의 정확한 특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가 밝으면 의식도 밝아지고 신에너지가 어두우면 의식도 어두워집니다. 밝은 의식은 지혜와 직관력, 통찰력으로 표현됩니다. 신에너지가 밝아진 신명 상태가 되는 것이 브레인 명상의 세 번째 단계, 신성과 연결하기입니다. 신명 상태가 된다는 것은 깨달은 의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별히 영적 감각을 타고나거나 우연히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읽고 전생을 보는 등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명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된 합일의 의식으로 세상을 보는 감각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영혼이 내 속에서 신성의 빛을 만날 때 우리의 본성이 우주의 본성과 하나로 통할 때 일어납니다. 신성의 빛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는 일입니다.